알고 보니 빈예서가 부모님께 깜짝 선물로 새 집을 선물했더라고요.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골목, 달그락거리는 열쇠 소리, 그리고 손에 쥔 작은 종이 한 장. 빈예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숨을 죽인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첫 소절을 내뱉기 직전처럼 단 한 번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 순간. 그런데 이번엔 노래가 아니라 별표 가족을 위한 한 번의 기적이었다. 오늘은 그냥 드라이브나 할까요? 빈예서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에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람도 쐬고. 하지만 그 평범한 대답이 몇 시간 뒤 얼마나 크게 흔들릴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1. 조용한 준비라는 이름의 폭풍. 빈예서는 요즘 바빴다. 스케줄이 쏟아지고 무대가 이어지고 카메라가 따라붙는 날들이 계속됐다. 사람들은 그녀를 천재, 대세, 기적의 소녀라고 불렀지만 정작 그녀는 밤이 되면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켜고 부동산 앱을 열어보곤 했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녀가 바라보는 건 집값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비 오는 날마다 창틀로 스며들던 물. 겨울이면 유독 차갑던 방바닥.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도 웃음을 잃지 않던 부모님의 얼굴. 그리고 괜찮아, 우리 딸만 잘 되면 돼 라는 말이 마치 주문처럼 반복되던 그 시간들. 그 말이 빈예서의 마음속에서 점점 묵직한 돌처럼 굳어졌다. 내가 잘 되는 걸로 끝내면 안 돼. 이건 반드시 돌려드려야 해. 하지만 문제는 하나였다. 부모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사람들이었다. 그 돈으로 내 미래를 준비해. 아직 넌 어리잖아. 우리야 지금도 충분해.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다. 정면 승부가 아니라 완벽한 기습을. 2. 부모님에게 들키면 끝. 숨 막히는 작전. 준비는 영화처럼 치밀했다. 오늘은 촬영이 좀 늦어질 것 같다. 내일은 미팅이 있어. 그녀의 사소한 말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빈틈없는 시간표가 만들어졌다. 계약서를 읽을 때도 빈예서는 손을 떨지 않으려 애썼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순간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서류의 숫자들은 현실을 찌르는 칼날 같았고 그 칼날을 삼키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내가 어른이 될게.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전화가 울렸다. 예서야, 지금 어디야? 엄마의 목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숨이 목에 걸렸다. 들킨 걸까? 정말 다 들킨 걸까? 빈예서는 겨우 웃는 목소리를 꺼냈다. 나? 잠깐 연습실. 금방 갈게. 통화를 끊자마자 그녀는 계약서를 가리던 서류 봉투를 더 깊이 가방 속으로 밀어넣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무대도, 제일 센 조명도 그녀를 이렇게 떨리게 만들진 못했다.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 비밀을 지키는 일은 달랐다. 이건 실패하면 선물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었다. 3. 당일 그냥 드라이브라는 함정. 마침내 디데이. 차 안의 라디오는 잔잔한 음악을 흘려보냈고 창밖으로는 겨울빛이 번져 있었다. 부모님은 평소처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잠은? 피곤하면 말해. 그 말들이 평범한 걱정처럼 들리지만 빈예서의 귀에는 묘하게 마지막 당부처럼 울렸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목적지로 핸들을 돌렸다. 내비게이션은 차분한 목소리로 길을 안내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 안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뛰었다. 그리고 목적지 근처에 다다르자 아버지가 슬쩍 물었다. 여기 우리가 아는 길 아닌데? 그 순간 빈예서의 손끝이 잠깐 굳었다. 아, 그냥 풍경 좋은 데가 있어요. 입술로는 웃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렸다. 부모님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 1초, 그 2초가 너무 길었다. 마치 무대에서 마이크가 잠깐 꺼지는 순간처럼 공포가 목덜미를 잡아챘다. 4. 문 앞에서 터진 진실. 여기가 뭐야? 차가 멈췄다. 조용한 동네, 깨끗한 보도블록,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나무,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새 집. 부모님은 순간 말을 잃었다. 엄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아빠는 차문 손잡이를 잡은 채 멈췄다. 예서야, 여기 어디야? 엄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빈예서는 차에서 내리며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 있는 건 열쇠 하나. 하지만 그 열쇠는 단순한 쇠조각이 아니었다. 그동안 삼켜온 말들, 참아온 마음들, 밤마다 적어내린 다짐이 모두 눌러 담긴 무게였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골랐다.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 말했다. 엄마, 아빠, 여기 우리 집이에요. 제가 선물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부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엄마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아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다가왔다. 무슨 소리야? 이게 정말이야? 빈에서는 열쇠를 내밀었다. 달그락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는 너무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큰 폭발음처럼 울렸다. 오, 울음이 먼저였다. 네가 왜 이런 걸? 엄마의 눈물은 갑자기 터졌다. 참는다고 참았지만 결국 무너져 내렸다. 아니, 너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울음이 말보다 빠르게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그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놀람, 당황, 미안함, 그리고 벅참. 그러다 마침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딸, 너 그동안 얼마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빈에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었어요. 두 분이 그동안 저 위해서 해주신 거에 비하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 부모님에게 이건 집이 아니었다. 딸이 스스로 짊어진 책임과 사랑의 증거였다. 그래서 더 아팠고 더 고마웠고 더 자랑스러웠다. 6. 문이 열리는 순간 시간이 바뀌었다. 열쇠가 돌아갔다. 찰칵. 문이 열리자 새 집 특유의 향이 스쳤다. 깨끗한 바닥, 햇빛이 들어오는 창, 조용한 온기. 엄마는 신발을 벗는 순간에도 현실을 믿지 못하는 듯 바닥을 한 번 더 내려다봤다. 이게 우리 집이라고? 그 한마디에 빈에서는 웃었지만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빠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다.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빛 속에서 아버지의 어깨가 이상하게 작아 보였다. 그가 중얼거렸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네. 그때 엄마가 갑자기 빈예서를 끌어안았다. 세게, 아주 세게. 마치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을 붙잡듯이. 그리고 울면서 말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7. 성공이 아니라 귀환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의 성공을 숫자로 말한다. 조회수, 순위, 무대 크기, 기사 수. 하지만 빈예서가 오늘 만든 건 숫자가 아니었다. 이 선물은 과시가 아니라 귀환이었다. 부모님이 그녀에게 준 사랑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부모님의 손에 닿는 장면. 그녀가 무대에서 받는 박수가 결국 가장 중요한 두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 빈예서는 알았을 것이다. 세상이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자신이 진짜로 원했던 건 대세가 아니라 가족의 따뜻한 숨이었다는 걸. 부모님은 오늘도 말할 것이다. 우리 딸은 노래도 잘하지만 마음이 더 예쁘다. 그리고 그 자랑은 아마 어떤 상보다 오래 남을 것이다. 빈예서가 문을 열었던 그날 집 하나가 생긴 게 아니었다. 새 식구의 시간이 새로 시작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